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5월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연임이 됩니다. 12월에. 이때 보면은 성비위에 너그럽고 포용적인 시대였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괴롭힘입니다. 2022년에 자살을 했는데 직원이? 근데 한 달 정도 감봉으로 끝났어요? 환자 수의 증가에 맞춰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야지만 등급 유지가 되는데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등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김예지 의원이 10월 16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게 고충 질의를 시작한다. 이사장님 우선 그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서입니다. 이 투서 아시죠? 네. 3월 올해 3월에 받으셨나요? 예. 네, 이 전에는 모르셨어요, 이 사건? 예, 몰랐습니다. 네, 언제 발령받으셨죠, 이사장님? 오신 게 언제세요? 23년 7월 10일. 23년. 네.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3심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23년에 공로연수자로 선정됩니다. 이사장님 이때는 계셨나요? 그때는 예, 전이었습니다. 이 네. 다음에 오신 거예요? 예. 무슨 공로인가요? 이분이 성비를 저지른 게 공로인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 이 사건을 저지르셨어요. 2023년에 이제 6월 달에 3심 판결 받으셨는데 이분이 직책이 몇 급이셨는지 아세요?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급. 네, 굉장하신 분인데 공직윤리상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3심까지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게 공직윤리상 이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예, 저희가 이 부분은 크게 살펴봤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되면 이제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그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통보가 안 됐어요? 공공기관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그 제도가 없다. 그럼 제도 개선해야 되겠네요. 해야 이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안을 개정을 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중이고요. 이사장님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인해도 되는 범죄인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형이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3심 판결에서? 2년 6개월 굉장히 큰 성비위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분이 공로연수자로 해가지고 11개월 동안 그냥 뭐 대충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이 4,9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이거 환수 조치 하실 건가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환수 조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저희 규정상으로는 환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분도 현재로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하실 건가요? 네네. 예, 뭐 이런 일 또 생기면 또 묵인하시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네. 적어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첫 징계는 지방에서는 보통 징계위원회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성비위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계획 세우셔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김용익 이사장님 시절입니다. 근데 이분이 5월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연임이 됩니다. 12월에. 이때 보면은 성비위에 너그럽고 포용적인 시대였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죠? 네, 개선하셔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비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괴롭힘입니다. 2022년에 자살을 했는데 직원이? 근데 한 달 정도 감봉으로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면 2023년에 비슷한 일이 직원이 괴롭힘 당한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23년에 복지부에서 있었을 때 이 사람 해임 당했는데요. 왜 여기 공단은 왜 이런 거예요? 계속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잘 따져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져 보시기만 하시면 안 되고 제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정말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좀 다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심평 원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방의료기관에 간호사 지원을 해주는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건보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는 2018년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이죠. 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한 7년간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네.
지방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뭐 인사부터 드리고 양구 우리병원 김대현 원장님 혹시 원무부장님 네 오셨나요? 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그 의료 취약 지역 지금 양구에서도 병원에서도 이 지원을 받고 계신데요. 실제 시범 사업이 도움이 얼마나 되시는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은 좀 A 등급으로 조정됐다고 하는데 이 등급에 대한 어떤 부당성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진짜 필요한 데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가 많이 오면은 점수가 내려가서 다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 등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양구군의 양구우리병원에서 원무행정직을 맡고 있는 김대연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지에 있는 중소병원으로 의료 취약지는 도시와 떨어져 있어서 간호사를 구인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시골 지역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연령층의 간호사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병동의 3교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지의 경우 4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만 지원이 가능한 4인의 간호사를 구인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에 참여를 시작하여 등급 미복귀로 시범기간에서 제외된 2022년 9월까지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사유는 2022년도 2분기에 간호사 수는 유지가 되고 있었으나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간호관리료 등급이 2등급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예된 한 분기 동안 간호사를 구인하여야 하지만 지역 여건상 의료 취약지의 지역 여건상 간호사를 구인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 한 등급만 상승하게 되어 등급 미복귀 사유로 지원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의료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차동제 등급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즉각적으로 구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차등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5개년 동안의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매 분기마다 이렇게 등급의 변화폭이 큽니다. 이 등급의 변화폭이 큰 상태에서 환자 수의 증가에 맞춰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야지만 등급 유지가 되는데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등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간호등급의 차동제 간호등급의 변화에 대응해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2022년 1월 변경된 지침에서 시범기간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에 구제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바로 중단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지침을 재개정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의료 취약지의 현실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적절한 지침 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제외된 시범 기간을 즉각적으로 복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침이 개정될 때 기존에 채용된 인원이 아닌 추가 채용된 인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채용된 인원을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된 간호사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의료 취약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시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하고 이사장님 이거 들으셨죠? 예. 이거 관련해가지고 개선 내용을 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본 사업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평가가 까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문제인 거고 환자가 많이 보면 지표가 나빠져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개선 계획이 언제세요? 이게 지금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 아마 본 사업으로 가든지 이 시범 사업을 연장하든지 간에 구조적인 그 변경과 또는 본 사업으로 가면은 지방 있는 병원에
특수하게 입원비를 지원해 주든지 다른 명분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인 계획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